요즘 분양상가에 대한 위험 신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가 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분양상가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분양상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분양상가를 샀다가 수억 원을 잃고 공실로 인해 매달 대출 이자만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위험한 상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공실 없이 꾸준히 월세를 받는 상가는 무엇이 다른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은퇴하면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문제는 그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분양상가에 손을 댔다가 대부분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상가 분양사무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백만 원 월세 따박따박 나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들 입점 확정됐습니다. 딱 하나 남았는데 사장님께만 특별히 싸게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혹할 만한 말들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에 넘어가서 덜컥 상가 분양 계약을 해버리면 일단 임차인만 빨리 맞추면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있고 남은 금액으로는 생활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분양받은 지 몇 달이 지나도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서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100이면 100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수억 원의 빚을 내서 분양받은 상가는 공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만 내면서 살게 되니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출 이자만이라도 감당하려고 월세를 낮춰서 내놓아 보지만 이미 주변에는 빈 상가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과 이런 결말은 사실 대부분의 분양상가를 구입한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분양상가는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걸까요? 일단 이런 분양상가로 일어나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상가가 왜 위험한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상가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분양상가가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요. 시행사가 돈을 벌기 위해 상가를 미친 듯이 공급한다 라는 점입니다. 상가를 많이 분양할수록 더 큰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 보니 가능한 호실을 잘게 쪼개고 큰 상가들도 일부러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심지어 상가를 이용할 수요가 부족해 보이는 지역에도 상가 겉모습만 예쁘게 꾸며놓고 말도 안 되게 많은 상가들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이렇게 찍어내듯이 공급된 상가들은 몇 개 호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실로 방치되고 그 공실 상태가 몇 개월도 아닌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이어지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렇게 시행사는 돈을 벌어가고 나머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빚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양상가가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요. 분양사무실의 가짜 월세 시뮬레이션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가는 월세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결정되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월세가 높을수록 상가 가격도 비싸지고 월세가 낮으면 상가 가격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상가 분양 사무실들은 상가를 팔아치울 때 이런 점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상가를 팔 때 예비 투자자들에게 실제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가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월세 100만 원이 한계인 자리인데도 여기는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가는 마치 2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상가처럼 포장이 되고 분양 가격도 그 기준에 맞춰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받고 나면 현실은 참혹한데요. 실제로는 월세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가니까 대출 이자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이자 폭탄을 맞아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이렇게라도 임차가 맞춰지면 그나마 다행인 편입니다. 상가 10개 중 9개는 공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나 병원이 들어올 것처럼 가짜로 임차인을 끼워 넣은 뒤에 분양을 받은 경우 정작 분양이 끝나자마자 그 임차인이 바로 나가버리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처럼 분양상가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고 조심한다고 해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분양상가는 피하고 실제로 월세가 꾸준히 나오는 진짜 상가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한 상가는 피하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첫 번째, 분양상가는 절대 구입하지 않기. 두 번째, 상권이 형성된 지 최소 5년 이상 지난 곳을 보기. 세 번째, 수익률보다 공실이 거의 없는 지역인지 확인하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충분한 공부 없이는 상가에 절대 접근하지 않기. 상가는 정말 어려운 부동산입니다. 공부가 부족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곳이고, 반대로 제대로 배워 눈이 트인다면 그때부터 상가는 나 대신 돈을 벌어다주는 월세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 돈 된다 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상가를 볼 수 있는 눈부터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월세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좋은 상가를 직접 가려낼 수 있는 눈을 키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연봉이 월세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